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종태 교수입니다. 저는 인사관리 HR 쪽에서 약 한 10년, 20년 이상 이제 실무 경험도 있고 기업체, 공기업 또 대기업 또는 작은 중소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사관리 관련 저술도 하고 있는 정종태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의견도 나누고 토론하고 또 기업체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사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로기준법에 일주에 40시간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평일은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현실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8시간 16시간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 40시간 플러스 평일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 합치면 16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주 68시간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야근도 많이 하면 또 급할 때는 밤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법에서는 우리가 근로 기준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거기에다가 12시간 플러스 또 평일 근로 16시간 해가지고 68시간만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근로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근로자의 어떤 쾌적한 이런 이제 개인 생활을 또 존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워라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 플러스 개인의 생활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에서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주 52시간제다.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지만 아주 작은 기업들 또 영세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법 시행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이제 작은 기업까지 계속 적용이 확대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문제도 많이 생겨가지고 또 법이 약간 유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근로시간이 주 토탈 68시간에서 주 52시간제로 단축 축소되었다. 이게 이제 주 52시간이고요. 법이 시행된 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1차적으로 시행될 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시행될 때 300인 이상 기업, 보통 이제 우리가 노동 관련 법규가 바뀌거나 제도가 시행될 때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먼저 시행하고 중견기업 둘째 시행하고 소규모 기업 세 번째 시행하고 이런 단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 300인 이상 기업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포함 안 된 데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플러스 공공기관은 기업체 수가 보통 정부 직속 공공기관이 한 334개 되고요. 또 지방 공기업 그게 한 140, 50개 되고요. 거기다가 지자체 산하의 무슨 재단 등 해가지고 또 한 600개 됩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300개, 한 140, 50개, 600개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거죠.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 플러스 공공기관이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요 뒤에 보시면 이제 2단계 확대하는 거죠. 50인 이상 299인까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이게 난리가 났죠. 그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내부 하여튼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침을 시행하는 공기업들도 시행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50인 이상 기업이면요. 되게 이제 작은 기업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사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콘텐츠 쪽에 게임 또는 이런 방송 관련 이런 데는 정말 영세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2020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실제로 이제 영세하고 작은 기업들 100인 미만 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막 논의가 정말 작년 말에 많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 9월달에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쪽에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이런 세미나에도 제가 자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힘든 여건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시행한 게 실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작년 말에 계속 뭐 의견도 수렴하고 기업체 현황도 파악하다가 이 부분을요 1년 유예를 했습니다. 1년 유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50인 미만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유예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법 시행의 어떤 학대는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현행 유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8시간 이상, 8시간 이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휴일을 근무하는데 8시간 이내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1.5, 150%, 8시간이 넘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0.5로 더해가지고 200%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법정 긍휼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 회사들도 보면요. 추석날, 설날에도 휴무가 있죠. 전후로 해가지고 또 뭐 강복절이라든지 이런 각각 이제 국가 기념일 날에 보통 휴일을 하거든요. 그 휴일하는 근거는 특별히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정부 기관들은 이제 강공소는 대개 휴일날 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들은 노사 협의에 따라서 이제 휴일날 쉬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3.1절, 뭐 강복절, 뭐 추석, 설, 연휴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적용됐는데 법으로 이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게 노사협의에 따라 적용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단계별 확대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은 모든 기업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 뭐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법 내용이 이제 그 근로기준 단축에 대한 시행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진화된 이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조금은 이제 강제적이지만은 실제로는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근로 간행이나 또는 노동 시간 이런 변화가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그 토요일 근무제 때문에 이제 막 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제도 보면요. 이 처음에 500인 이상 기업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 1년 단위 이상 시행하고 그다음에 또 뭐 100인 이상 기업 이런 식으로 단계 시행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근로 시간은 거의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게 조금 좀 촉박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토요일 주 5일 근무제는 대개 보면 단계가 많았어요. 뭐 500인 이상, 300인 이상, 뭐 100인 이상, 50인 단계가 4, 5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1년 유예된 게 또 이제 현실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 52시간제가 뭐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50인 이상 기업은 시행되려다가 유예됐죠. 그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부분 이제 법이 바뀐 내용이고요. 자, 우선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이제 8시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6시에 땅 하면 퇴근하면 이제 중간에 1시간 빼고 나면 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실제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부터 파악합니다. 직무별로 또 사업장별로. 그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유연 근로제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8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직무도 있는가 하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는 직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막 출퇴근에 복잡한 시간을 피해가지고 10시까지 출근하고 저녁에 7시까지 하고 이게 더 현실적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인간들은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하면 4시까지 일하고 뭐 이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뭐 제일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시간을 9-6 고정된 9-6를 벗어나가지고 뭐 10, 뭐 7, 저기 8시, 뭐 5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근로 행태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재택근무도 있고 또 오늘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0시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2시간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하는 게 유연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우리가 고정적 이런 막 산업화 시대에 딱
9시 출근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6시 퇴근하는 이런 이제 간행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또는 직무별 직무의 속성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으면서 훨씬 더 이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연근무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부터 또 정부가 법적으로 허가해주는 유연근무제 행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도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둘씩 이제 그 도입 방법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할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근로를 제일 많이 해요. 뭐 이제 통계로 보면 멕시코가 요건 뭐 최근 뭐 2005년, 2015년, 2016년 통계를 보면 멕시코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1,700시간,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들이 근로시간인데 1년에 한 1,700시간, 적게는 한 1,800시간이 그냥 야근 안 하고 그냥 일하는 시간이고요. 보통 2,000시간 넘어가는 데는 야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1년이 52주입니다. 1년에 52주 곱하기 야근 안 하면요. 한 주에 40시간 일하는 거죠. 그죠? 그럼 52 곱하기 40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8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80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풀로 야근 안 하고 일하면 2,080시간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제 1년을 근무하면 연차를 주게 돼요. 연차를 15개 줍니다. 15일. 그러면 연차 기본적으로 15개만 뺄게요. 15일 곱하기 8하면 120시간이 나요. 그러면 아까 2020에다가 120을 빼요. 그럼 1980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강복절날 뭐 저 3.1절 그다음에 추석 연휴 이거 회사 창립기념일 이걸 또 한 10개 정도 놀아요. 그럼 자 보십시오. 52주 곱하기 40 하면 2080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연차 그냥 15개만 뺄게요. 15일 곱하기 8시간 120을 빼고 거기다가 또 한 10일 정도 뭐 여러 가지 행태를 놓습니다. 10일 곱하기 8시간 80을 또 빼요. 그러면 1880이 나와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근속이 많은 사람들 연차가 많죠. 연차가 15개에서 25개가 연차가 많죠. 또 뭐 회사가 좀 뭐 이제 여름 휴가도 그냥 업무 추가로 주는 회사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대개 1800시간 정도가 우리가 야근 없는 근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미국 같은 나라 보면 1770시간 정도를 미국은 왜냐하면 주 35시간 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우리가 1700에서 1800 정도가 야근 없는 근로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은 한 2000, 뭐 요거는 이제 연도가 좀 틀리면 2100시간 2070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대개 1800시간 기준으로 한 20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오버타임 야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옛날에 산업화 시대는 막 2,300시간 할 때는 한 500시간도 야근했죠. 그죠? 이런 이제 근로시간 OECD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미국이나 아니면 OECD 평균이나 특히 북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모든 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우리가 정규 정한 법정 시간보다는 많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이 시간들이 비효율적인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침에 바쁠 때는 뭐 하루 10시간 일하고 뭐 내일은 일이 없어요. 그럼 또 4시간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시간을 맞추려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날 일이 없어도 9시부터 6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유연근무를 또 물론 또 이제 업무를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죠. 업무를 줄이는 방법, 전산화시키는 방법.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근로 시간의 유연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가 2018년 7월 1일에 52시간제가 시행 그 이전부터요. 뭐 선진기업, 애국계기업 이런 데는 시차 출근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2010년부터 2015, 16년까지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대표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직원들의 이런 주 52시간제 법제화되기 전에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 시차 출근제 시행했어요. 아침에 막 러시아워 때 9시 출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10시 출근한 사람 아니면 더 빨리 오는 사람 정했어요. 3개를 정했습니다. 8시 출근자, 9시 출근자, 10시 출근자. 뭐 퇴근 시간은 1시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대개 한 80% 직원들은 9시에 나와요. 그런데
한 10몇 프로 직원들은 1시간 빨리 나오고 또 한 10% 직원들은 또 육아 관련 뭐 애들 이제 픽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 그게 이제 시차 출근제, 시차 출퇴근제 그죠? 이건 뭐 과거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율 출퇴근제인데 제가 이제 대표로 있던 기업에서 보면 자 보십시오. 아침에 8시 출근하기로 했어요. 직원이. 그런데 7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1시간이 좀 너무 원통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10시에 출근하겠어요. 근데 아이 유치원 애들 나오다 보니까 9시 반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9시 출근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시까지는 출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0시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다 있는 걸로 이 52시간제 시행되기 전부터 회사의 어떤 그냥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오는 시간이 스타트가 됩니다. 8시 10분 오는 사람은 8시 10분, 그 컴퓨터 켜는 시간, 그 다음에 9시 10분 오는 사람은 9시 10분. 거기부터 이제 8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율 출퇴근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코어 타임, 보통 이제 10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직원이 있게 합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이제 하루 8시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딱 정해진 뭐 8시 출근자, 뭐 9시 출근자, 10시 출근자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나오는 시간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8시간 계산해가지고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그게 자율 출퇴근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직무, 뭐 연구직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에 뭐 프로그래밍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택근무. 물론 재택근무도 풀 하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면 저는 한 3개월 정도 뭐 이런 이유로 재택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회사가 승인해 주는 제도. 이런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52시간제가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회사의 문화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그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차 출근제,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는 이미 시행하시면 제가 있던 기업은 이제 PM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그 직무는 거의 100%가 재택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죠. 그러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때 물론 시차 출근제,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도 다 연계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달력 근로제. 달력 근로제는 원래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확대되거나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달력 근무제. 그다음에 선택적 근무 시간제 또는 뭐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있는데 저게 지금 막 쓰이고 있죠. 다시 보시면 앞에 있는 시차 출근제나 자율 출퇴근 제도가 선택적 근로 시간제로 다 수렴됩니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 40시간 안에서 자기가 조정했으면 돼요. 월요일 날은 10시간. 그러면 이제 2시간이 다른 날 줄여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요. 이제 선택적 근무 시간. 뭐 오늘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내일은 몇 시부터 하겠다. 이게 이제 선택적 근무 근로 또는 근로 시간제. 그다음에 간주 근로는 우리가 영업 사원들이 외부에서 영업 활동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언제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죠? 또 중간에 약간 공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업 사원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하는 근로 시간제, 간주 근로제가 있고요. 또 이제 연구소 직원 같으면 업무를 자기 스스로 업무 스케줄을 정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데는 재량 근로제. 물론 6가지 정도 직무 특징이 딱 제한적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52시간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회사에 따라서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이 시행됐고요.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저런 게 많이 좀 플렉시블 타임제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 이제 법 52시간제 시행되면서 이제 기존의 달력 근무제를 좀 더 이제 공식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간주 근로도 재량 근로제 이미 있던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양성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도 보고요. 하나 둘씩 이제 예시도 보고 어떻게 또 정착시킬 것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연 근로제 아까 말씀드렸죠. 달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제 이런 부분도 법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 또 재량 근로시간제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휴가 보상휴가제는 예를 들어 1월 날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월요일 이제 평일날에 하루 쉬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이제 보완적 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탄력 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제, 뭐 이제 재량 근로제인데 이제 변화된 걸 보시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 규칙에 2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한 30시간 업무량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50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52시간 범위는 들어가지만 어떨 때는 60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주는 60시간 하면 20시간이 오버됐죠. 그럼 다음 주에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죠. 그죠? 이제 업무량이 이제 막 몰리는 주가 있는 경우. 그래서 2주간을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다. 취업 규칙이 있으면요, 2주간 평균을 내 가지고 40시간 범위 내에 들어가면 이거는 근로시간 오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럼 1개월 동안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뭐 첫 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마지막 주는 일이 죽었다. 근데 이걸 4주를 다 합치니까 평균 주 40시간에 들어갔다. 또는 뭐 주 52시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시간이 오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은 기존에 있었고요. 특히 이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시기별로 뭐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량이 주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있는 게 탄력적 근로.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2주간 평균 내게 돼 있고 뭐 3주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 달인 경우에는 2개월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애매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법률에서 이제 취업 규칙 2주를 1개월로 확장을 하고 노사 합의에 따르면 6개월로 확장하는 걸 이제 법이 개정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많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거의 뭐 90% 기업들이 이 근로시간 이제 오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합한 직무를 보시면 근로시간에 따라서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사무관리에서 금융 또는 뭐 행정 처리, 뭐 연구 디자인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주 근로제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량 근로제는 저기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 뭐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저기 6개로 정해놨습니다. 연구 업무. 저기 보시면 이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연구 업무 또는 사회과학 쪽에서도 연구 업무도 저기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IT 쪽에서 이제 그 시스템 설계하는 쪽의 업무. 세 번째가 방송 쪽에서 이제 취재 기자나 편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디자이너. 뭐 다섯 번째가 이제 방송 쪽에서 프로듀서나 이제 제작 업무에 투입된 사람. 기타 이제 회계나 법률 요거는 이제 주로 전문직을 말해요. 뭐 CPA나 이런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이제 말하는. 그래서 저 6개 관련 업무는 실제로는 이제 재량 근로로 봐가지고 8시간 일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물론 연구원 중에서 위에를 지시를 많이 받거나 자기가 업무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직무가 다 6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9년 7월 30일에 이게 좀 확대돼요. 정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이 재량 근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 뭐 해석으로서 이제 점차적으로 재량 근무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유연 근무제 내용의 주로 사항이고 적합한 직무라든지 적합한 사례를 기초해 가지고 근로시간 이제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제 또는 재량 근로시간제 또는 뭐 보상휴가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법 52시간제 법을 효과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시면요,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뭐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날짜에 이렇게 이런 이해 부분을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과 근로일을 조절 선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형태를 말합니다. 밑에 이제 법률에 따라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요. 예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간 선택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부터 4시까지는 물론 이건 한 회사의 기준입니다. 3시부터 13시니까 1시부터 4시까지는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07시부터 1시까지는 출근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퇴근 시간도 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오늘은 제가 만약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뭐 1시간 늦게 또는 2시간 늦게 한 10시간 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1시부터 4시는 건드리지 말고 그 전후로 플러스만 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럼 최대한 저기 보시면 1시니까 2시, 3시, 4시 이 3시간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4시간 일하면 내일은 12시간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일 선택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하루 쉬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쉬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월, 하, 목, 금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하루 쉬니까 8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2시간씩 나누면 하루 10시간씩 하면 월, 하, 목, 금 하면 10 하면 40이 되잖아요.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이죠. 매 5일 출근하는데 근로시간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뭐 4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3일을 나오겠다. 주 4일을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택 근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재량 근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6개 직무에 좀 국한됩니다. 거기에다가 2019년 7월 30일에 노동부에서 그 증권사의 어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까지 좀 확대한 거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건 좀 엄격하게 6가지 적용 업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 외의 업무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번에 보면 이제 회계사 법률 요거는 이제 회계 법률은 일반 회계 직원이나 법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회계사나 이제 변호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량 근무제는 근로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좀 고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 기술을 필요한 업무 직무인데 시간 배분을 업무 수행자가 재량으로 맡긴다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냥 8시간 근무한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재량 근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량 근무제는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출퇴근 시간 지정했는데 뭐 출근 8시만 정해놓고 뭐 퇴근은 자유 또는 뭐 퇴근은 뭐 20시에 정해놓고 출근은 자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소에서 막 늦게까지 막 몰입해가 일하다 보면 좀 늦게 갈 수 있죠. 그럼 그다음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재량 근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주 52시간제 준수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인사 관리에서 지켜야 될 이제 업무 시간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시면요. 이 사례들은 이제 제가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이미 자료화되어 있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만은 되게 게임 회사 같으면 이제 되게 게임 회사 같으면 뭐 저도 이제 게임 회사 직원분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게임을 출시할 때 보통 전후 한두 달이 되게 바쁘대요. 출시하기 전에 뭐 야근도 많이 하시고 출시하고 나서 또 이제 출시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뭐 에러 같은 거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되게 출시 전후로 뭐 적게는 뭐 15일, 많게는 한 달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뭐 저런 것도 이제 나중에 탄력근로제 법이 뭐 아까 취업규칙 1개월, 그다음에 노사합의 막 6개월로 바뀌면요, 뭐 저런 걸로 만약에 적용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펄 어비스 같은데 보시면 규칙적으로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탄력 근로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는 2주 지금 노사합의 한 1개월 돼 있죠. 그걸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선택 근무 시간제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조정해가 쓰는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다 모든 직무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이 이제 개인이 정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신작 출시, 비공개 테스트, 공개 서비스 주요 일정을 앞두고는 달력 근무 시간제를 적용한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프로비스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달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같이 한다. 카카오 게임스도 보시면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출근, 이제 주중으로 보면 금요일 날 5시 30분 조기 퇴근,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쉬는 놀금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근로 시간을 이제 주 52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웹젠이나 이런 NH 엔터테인먼트 등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IT 업체 보시면요, 네이버나 뭐 SK텔레콤 등도 보시면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포괄임금제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뭐냐면 이제 야근을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그 임금을 미리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야근한다. 그럼 한 달에 뭐 그 한 40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그 어떤 근로계약서에 그걸 책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가 우리가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비난도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이버는 뭐 그냥 자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기한 거죠. 폐기하고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SK텔레콤도 2주 단위의 선택적 시간, 뭐 우리가 그 근로기준표에 보면요, 선택적 시간 근로제를 보통 한 달 기준으로 말하면 한 달 평균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대개 2주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R&D 업무 등 특정 그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4주 단위의 선택적,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2주, 어떤 경우는 한 달, 4주 단위로 이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한 행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35시간제 근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1시 출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5시간 줄인 거죠, 그죠? 팀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재택근무 또는 임신기간 뭐 자율 선택 근무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제일 처음에 시차 출퇴근제를 응용해가지고 근로시간을 효율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몇 개 기업대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기업에서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요,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2,300시간, 2,40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많이 수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가 바뀌고 또 밀레니얼 세대, 90년 우리 Z 세대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근무자로 되면서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한 존중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가능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 또는 쾌적한 이제 개인 생활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좀 우리가 OECD에 맞게 줄이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계층의 세대들은 자기 개인의 생활을 정말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또 줄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 보면 어떤 뭐 정부의 가이드 또는 OECD 평균 또는 우리 근로자들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를 준수하고 대신에 하루 8시간에서 최대한 생산성 직무 몰입, 인게이지먼트를 올리는 게 이제 또 기업의 책임이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례나 이슈들을 만든 일부 대기업들은 2018년 7월 1일에 52시간 도입되니까 PC 오프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기업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근로자한테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 9시 딱 오면 뭐 사인온 되게 하고 저녁 6시 되면 딱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일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 재밌는 사례도 있어요. 그럼 일이 있어요.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 PC로 하면 안 되고요. 이미 꺼졌기 때문에 개인 PC로 뭐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도 재밌는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는요, 뭐 몇 년간의 어떤 가도기를 거치면서 자꾸 정착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8시간 내에 정말 몰입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회의 시간을 뭐 지연해도 안 되는 거고 회의 시간이 늘어지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PC 오프제, 그러니까 PC를 딱 켜고 PC가 끝나는 게 8시간밖에 안 돼요. 그 이후 시간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강제적인 52시간 정착의 노력이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오늘 할 일을 8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은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몰입하는 방법, 또 회의를 막 이게 늘어지는 걸 짧게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이제 시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하십니다. 이런 일하는 문화 우리가 미국 기업들 보면 땡하면 출근해가지고 땡하면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정착되고 늦게 일하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가독이 있다 보시면, 제가 과거에 이제 외국 기업과 컨설팅 할 때 뭐 이제 미팅을 어레인지 하거나 미팅을 요청하면요 되게 미팅을 허락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미팅 요청이 들어오면요 시간 조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8시간을 빡빡하게 우중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런 가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PC 오프제 같은 강제적 제도가 도입됐지만은 이런 좀 강제적 레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업무에 몰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갖다가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회의할 때는 분명히 미리 주관자가 아젠다를 정하고 뭐 짧은 기간 내 회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회의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젠다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착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해 가지고 유연 근무제의 다양한 행태들, 또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나 또는 이제 IT 회사 이런 데 사례들을 잠깐 보셨고요. 또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그 주어진 시간에서 얼마나 업무에 몰입하고 인게이지먼트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과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인사 담당자가 특히 이런 이제 이슈의 어떤 변화에 동참해 가지고 어떻게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